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단어 암기해도 끝없이 모르는 단어 나오죠. 문법을 배워도 끝없이 나오는 이해 안 되는 문장들이 많죠. 발음을 배워도 끝없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죠. 왜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일제는 단어나 문법 암기 이런 거로 했을까? 번역 위주로 가르쳤을까? 알 것 같아요. 넌 부족한 애야. 너희들은 게으른 놈이야. 넌 해도 안 돼. 라는 걸 심어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항상 어떤 나라든 간에 식민지를 만들고 나면 그 나라의 자신의 언어를 가르치죠. 그 식민지 있던 나라들은 이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때 이제 영어를 일본이 가르쳤죠. 우리한테 일부를. 자신들이 하는 학교 방법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식민사관을 넣어준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어도 가르쳤을 것이며 그러지 않았겠는가. 자, 이런 것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를 포기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는가. 한번 같이 이 문제 읽어보면서 학습된 무기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건 머니에 관한 얘기인데요. 머니 메모드. 메모드 아시죠?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메모드. Harness Power Financial Psychology. 재정적, 금전적 심리의 파워. 심리를 이용해서 당신의 돈에 관한 마인드셋, 생각을 evolve,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도록 하죠. When we are young, we see our parents as people who always know the answer.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사람으로 봤습니까? 아마도 항상 대답을 아는 사람. That's probably why as soon as we can think independently, around the age of 4, 5, we start asking a question, a lot of questions. 그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로 10중 8구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자마자 대략 5살, 4살쯤 그 정도 됐을 때 우리는 start asking, 물어보기 시작해요. 많은 질문들을. Parents try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a way that a young mind can comprehend. In a way that is like to end barrage of questions. 자, 어라운드라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중심이 있으면 이 주변을 이 어라운드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걸. 동그랗게 그으면 라운드로 가죠. 하여튼 부모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젊은 아이의 마인드가 이해할 수 있는, 젊은의 정신이 이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또는 그리고 is like to end, 끝낼 수 있는 질문의 수많은 버라지, 폭격과 같은 질문들을 끝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합니다. However, when it comes to learning lessons about money, our parents' answer to these questions get written into the money blueprint. 그러나 그것이 돈에 관한 레슨, 돈에 관한 교훈으로 갈 때는 그런 학습에 돈에 관한 학습으로 갈 때는 교훈으로 갈 때는 우리 부모들의 대답, 이 질문의 대답. 물론 제가 when it come to가 사전에 뭐뭐에 관해서라고 나와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고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떤 분들은 야, 너 이거 뭐뭐에 관해서의 뜻이야 라고 저한테 토시를 다는 분이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우선 찍어놓고 하죠. 하여튼 when it comes to란 말은 뭐에 관해서라고 하면 번역이고요. when it comes to란 말은 뭐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앞에서는 일반적인 질문에서 이러다가 이 질문이 돈에 관해서 가면 돈으로 오면 어때요? 관해서가 되죠? 저는 사전에 있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돈에 관한 교훈으로 오면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 대답은
written into 쓰여집니다. 돈이라는 청사진에 적히게 돼요. 이거는 거의 기록이 된다는 거죠. Even worse, a passing comment about money in the kitchen at the dinner table can have a lasting effect. 저도 반성되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자, 더 나쁜 건 지나가는 커멘트, 돈에 관해서 부엌에서 또는 테이블, 식사 테이블에서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런 커멘트들이 결국 lasting, 지속적인 이펙트를 가할 수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볼게요. Common phrase used by parents in the response to a child request for something is no, we can't afford that. 예를 들어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어구. 부모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구가 있어요. 아이들이 퀘스천, 뭔가에 대한 퀘스천을 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으로 no, 안 돼.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 can afford, 그럴 여유가 없어. Think for a moment about how a young mind might interrupt that. 생각해 보세요. 잠시 어떻게 아이들의 마인드가 그것을 interpret, 해석할까요? The message could be interpreted as we don't have enough money. 그 메시지는 이렇게 interpret,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구나. 또는 there isn't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다. 우리가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구나. 또는 뭐 돈이 없다. 이렇게 같은 말이긴 하죠. This money script about money can read to entire life, designed around making sure there is always enough money through the obsession around work. around 참 많이 나오네요.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 보세요. 이러한 돈에 대한 스크립트, 돈을 이렇게 대해서 적은 거죠. 새겨 놓은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돈에 대한 스크립트는 뭘 이끕니까? 전생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뭐를 중심으로? make sure,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치? 여러분들니까 확실히 해야겠다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게 돼요. 항상 돈은 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뭘 통해서? 직업, 이런저런 직업에 대한 어떤 강박을 통한 충분히 돈이 있는가를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직업을 어떻게든 얻어서 계속 돈을 생기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It could lead to someone feeling deprived and propensity for overspending in adulthood to avoid the feeling of deprivation. 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뭔가 deprived,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propensity, 경향이죠. 과소비의 경향으로 이끕니다. 어른이 돼서. 그리고 deprivation, 박탈감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It could also lead to a sense of learned helplessness. The logic being that since 잡는 거예요. There isn't enough money. Why bother trying to save or get ahead? 그것은 또한 학습된 helplessness, 무기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논리적인 그러한 것, 논리적인 것, 바로 이거죠. 이게 존재란 말인데 논리적 존재, 논리적으로 한다는 거죠. 논리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논리가 돼요. 논리적인 것이 존재, 논리가 됩니다. 이것이 돈이 없구나. 왜 내가 절약해야 돼? 왜 내가 성공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bother, 괴롭다. 내가 애써 왜 절약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성공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제가 전국의 모든 강남, 서울의 모든 지역, 강북, 강남, 여의도, 그리고 목동, 동서, 동북, 그리고 다 가봤고요. 그 지역별에 또 다 잘 사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게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대전이라 하더라도 다 잘 사는 거 아니고 뭐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잖아요. 또 가정마다. 근데 지역적 특성은 있더라고요. 돈이 좀 부유한 쪽은 희한하게 취직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요거보다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미국도 그런가라는 이 부분이었어요. 항상 직업에 대한 강박을 통해서 돈을 확보하려는 이거는 이 강부가 애들이 좀 그런 경향이 강했고 이 애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인생의 목표고 강남 애들은 그런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업을 하거나 뭐 자기 뭐 관련된 뭔가를 하거나 이런 경향이 강했고 아마 이게 진짜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한 강박으로 결국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돈이 없는데 뭐 내가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과소비를 간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하면 또 이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품 입지 않는다, 뭐 과소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덕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 미덕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인한 어떠한 결과물로 봐야겠죠. 그들은 아름답고 그렇지 않아요. 그들 단지 아침에 새끼 먹고 아침 저녁 새끼 먹고 그들도 싸우고 그들도 화나고 아무리 이쁜 척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포장이 될까요? 아, 돈이 많은데 근검절약하는데 돈 없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과소비해?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카푸어라는 얘기도 하고 뭐 또 뭐 지푸어라고 하나요? 하우스푸어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인 거죠. 학습된 무기력은 결국에 이런 걸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이쪽 전공자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전공자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생각이란 거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의미심장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거 돈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나 공부하는 방법도 너무 힘들면 다시 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방법이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학습된 무기력이 생겨요. 야 이거 영어 공부해도 안 돼. 아 단어 암기해도 문법해도 안 되고 아 이거 안 돼 다. 왜? 너무 힘들어. 해도 안 돼. 너무 힘들면 그래요. 근데 거꾸로 쉽게 배우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집에 돈이 많으면 생활에 대해서 궁핍이 없으니까 갈증이 안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돈이 없으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좀 더 세이프한 안정적인 걸 추구해요. 공무원을 간다든지 아니 뭐 그런 형태로 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너무 힘들게 배워요. 우리나라의 영어 강의는 거의 100% 비슷하죠. 다 문법 베이스에 단어 암기 베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게 배우면 하기 싫어지고 내가 못났다는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하고 있는 게 물론 여러분들은 일부는 야 그러면 어떡하라고 구문 돕게 해야지 야 네가 일타하지 그러냐 뭐 이런 저를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분도 있던데 바로 이분들이 대표적인 학습 무기력자예요. 사실은 왜 학습 무기력자일까요? 일타 이야기하고 구문 돕게 이야기한다는 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력증에 걸린 분들은 이제 공격성이 드러나죠.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없으니까 막 쓰자. 이런 형식으로 내가 빚을 왜 갚아? 뭐 이런 형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반작용인데 작용 반작용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일타를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이유도 그런 심리거든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지 않을까? 나 지금까지 너무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일타를 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신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럼 가보면 또 구무독해 할 겁니다. 아마 뻔해요. 100%입니다. 100%. 100%입니다. 여기서 막 또 실패할 거예요. 분명.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영포자가 되는 거예요. 영포자.
영포자가 되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영어를 포기하거나. 좀 현명한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겠죠.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다른 방법을 추구하겠죠. 이 방법을 또 추구하는데 똑같은 또 구문독해 형태로 들어가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배우는 연음이에요. 여러분들 연음이 구문독해라고 생각을 못 하시죠? 왜 연음이 구문독해입니까?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발음을. 예? 그들이 대충 발음하는 걸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대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문이나 문법이 어려워서 그래요. 어렵다는 건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는 말을 되게 쉽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문법 어려워요. 외국 애들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어려운 거를 여러분 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자신감 있습니까? 안 돼요. 어렵다는 것은 규칙은 무조건 어려워요. 규칙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것 곧 포기. 다시 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규칙이나 문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면 포기하죠. 연음도 마찬가지예요. 연음은 굉장히 발음을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자, 경제적인 것과 어렵다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 살펴봤습니다.